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공부해야 될 내용이랑 학습 목표를 알아보게 되면 첫째,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들의 의미와 특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들의 한계를 숙지하고 각 관점들의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숙지해야 되는데, 왜 그러하냐를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24년도 수능 4번 문제의 경우는 지금 자료에서 A, B, C 중 하나가 어떤 관점이냐를 물어봤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A는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A가 기능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B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면 기능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A와 B가 지금 기능론이라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언급되면 안 되죠. 둘 중 하나는 틀렸죠. 그런데 밑에 선생님의 평가를 보니까 을은 틀리겠습니다. 을이 틀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회 각본의 복잡한 관계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하는 갈등론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지금 A와 C의 내용, 그러면 A는 기능론이니까 C가 갈등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A 기능론, B 상징 상호작용론, C 갈등론적 관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표에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아까 학습 목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각 관점들의 의미, 특징, 한계 또 비교하면서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쭉 보면은 자, 개인의 상황 정의의 의미 해석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내전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이르면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하는 것은 기능론의 한계 비판이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사회제도의 각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보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 관점들의 의미나 특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것도 한계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9월 모의평가처럼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4문제 중에 3점, 3점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죠. 그러면 일치되는 것은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했는 거는 맞았는데 아니요와 예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사람 중 1사람 맞고 1사람 틀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을을 보니까 2점입니다. 그렇죠? 2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히 갑은 첫 번째가 맞았고 병은 마지막 세 번째가 맞았죠. 이렇게 이제 해서 갑이 3점, 을이 2점, 병이 3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A, B, C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가 기능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해 집단 관계의 사회 발전 원동력으로는 아니오라고 했죠. 그러면 아니오라고 한다는 것은 기능론이든 상징 상호작용론이든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관대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그러면 A와 C가 거시적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 해서 A가 기능론, C가 갈등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B는 자연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하는가 하면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B에 대한 설명이죠. 다양한 사회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하는가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이 상황 정리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 얘기죠.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이죠.
가에는 B는 A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아니요가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요가 정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으로 배정된 이유가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남은 5번이 나에는 A는 C와 달리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예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정 배경이 영향 미치는 학교 성적이 영향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학교 성적이 가정 배경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얘기는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또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식 형태로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개인이 상황 정리와 구성원 간 상호 주관성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입니다. 아니요, 이러니까 거시적 관점이죠. 그 둘 중에, 거시적 관점 중에 사회 문제를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예, 이렇게 되면 갈등론적 관점이고, 아니요, 이러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사회문화 현상들의 관점들의 의미나 특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한계도,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알아둬야 한다는 것.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